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 하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와서 강의를 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귀하신 분들이 귀한 시간 내신 만큼 좋은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4차 산업혁명에 코로나까지 겹쳤는데요. 이 진짜 다들 위기라고 느끼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어떻게 잘 살아내고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준비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해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우선 마음부터 바꾸자 하고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꿔야 할 때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온 세상이 있잖아요. 거기서 항상 이게 옳다고 믿고 있었던 게 있는데 그걸 바꿔야 한다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마음의 표준을 바꾸는 일, 그걸 하기 위해서 바꿔야 할 9가지 꼭지, 코드를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산업혁명은요, 기술이 리드하기보다 인류가 스스로 새로운 문명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10년 전의 삶과 지금의 삶은 아예 정말 다르죠.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엄청 달라졌습니다. 말하자면 이번 혁명은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차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건 아직 안 왔잖아요. 그죠? 실제로는 인류의 삶의 표준이 달라진 겁니다. 제가 왜 마음을 바꾸자고 하면 인류의 삶의 표준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던 일도 다 바뀔 거다. 그러려면 내 마음부터 다시 점검을 해보자는 겁니다. 저는 그 상징을 항상 BTS를 얘기합니다. 또 지난 주말에 세계 기록 또 세웠죠. 99만 3천 명의 유료 고객을 다시 모았고요. 오늘 보니까 두 번째 노래도 또 빌보드 차트 1위를 또 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언제 데뷔했는 줄 아세요? 2013년. 그리고 방송에 안 나왔어요. 그 다음부터. 왜? 안 내보내시니까. 그래서 유튜브로 갔죠. 그리고 4년 만에 2017년 미국에서 1등을 합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지금까지 그냥 세계 최강이에요. 비틀스 이후 가장 강력한 팬덤을 가진 가수 맞습니다. 그런데 왜 얘가 혁명의 상징이냐? 룰을 바꿨어요. 여러분, 가수는 누가 키우냐? 자본이 키우죠. 방송국이 키웁니다. 다 틀렸어요. 자본 없었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가난한 벤처였어요. 유튜브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업이 돈이 많아야 방송에 내보내주긴 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유튜브를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미국 팬덤이 정말 강력하게 생기면서 세계적인 가수를 만든 건 자본이 아니라 BTS 팬클럽 아미입니다. 여러분 24시간 이 1000만 명의 마케터가 NGO처럼 일해요. 그게 아미입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이제 방송이라는 권력을 이용한 게 아니라 SNS를 이용했다. 이게 정말 큰 변화예요. 이게 만약 상품이라면요. 음악도 상품이죠. 세계 최고의 상품이 나왔는데 돈을 엄청 들여서 개발해갖고 그래갖고 방송이라는 데다가 전 세계 수십조의 광고비를 태워갖고 엄청나게 팔아서 1등을 한 게 아니라 써본 사람이 이거 너무 좋아. 이건 꼭 사야 돼. 난리를 치고 SNS를 퍼뜨리고 내가 써봤더니 너무 좋더라. 유튜브로 방송하더니 세계 1위 상품이 됐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게 혁명의 본질입니다. 거의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게 사실은 저는 BTS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그 여파를 볼까요? 여러분 KBS 방송국 매출 준 거 보세요. 절반으로 줄었고 올해 1,300억 적자 1,000명 정리해고하기로 결론 났습니다. 그래도 모자라죠? 이유는요. TV를 안 봐요. 대한민국 국민 작년에 설문을 했더니요. TV 보시는 분 그랬더니 28%만 본대요. 72%는 다 폰으로 봐야죠. 영상은. 여러분 그럼 영상을 본다 그러면 머리에 떠오르는 게 TV예요? 폰이에요? 대한민국 표준은 폰이에요. 이러니까 표준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금융은요. 대한민국 70%가 모바일 뱅킹 사용. 그럼 지점도 폐쇄해야죠. 이거 혁명 맞네요. 유통은 어떤가요? 최근에는 더더군다나 온라인 쇼핑 늘었죠? 코로나 때문에 더 늡니다. 사실은
그런 거 별로 안 좋다고 안 하고 싶다고 하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할 수 없어요. 왜? 감염을 피하기 위해서. 애프터 코로나 시대는 디지털 혁명 시대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 혁명의 속도를 더 높이고 있는 거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불리우는 인류의 일상의 혁명이요. 이제는 표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인류의 표준이 바뀌었으면 우리 마음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겠죠. 그걸 위해서 마음의 표준을 다시 한번 챙겨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9꼭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선 혁명의 시작은 너무 명백합니다. 바로 스마트폰의 탄생이에요. 좋아했든 싫어했든 탄생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온 게 2009년 아이폰이 처음 왔습니다. 2010년 갤럭시라는 최초의 안드로이드 폰이 나왔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스마트폰 쓰기 시작한 거는 딱 만 올해로 10년. 지금 몇 프로가 쓸까요? 95%가 넘습니다. 2018년 미국 조사기관에 따르면 대한민국 스마트폰 사용자 비율이 세계 1위, 압도적으로 94%. 그리고 2위가 이스라엘인데 83%예요. 차이 많이 나죠. 미국도 한 77%, 일본은 59%. 참 일본 사람들 잘 안 바뀌는 거 데이터가 얘기해 줍니다. 39개국 조사를 했는데 전체 평균이 59%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인류는 이제 표준 인류가 스마트폰 잘 쓰는 사람 맞죠? 그게 혁명의 본질이에요. 이제 모든 걸 생각할 때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이 표준이야. 내가 NGO 활동을 하건 아이들을 키우건 교육을 하건 뭘 하건 스마트폰을 슬기롭게 쓰게 만드는 게 필요해졌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 여러분 왜 마음을 바꾸자 그러냐? 스마트폰 그럼 일단 별로 부작용부터 떠오르죠. 맞아요. 반반이에요. 부작용이 반, 슬기롭게 쓴 게 반. 근데 우리 사회는 이건 당연한 일이지만 그동안 스마트폰 없이 살아온 어른들이 이게 옳다고 믿고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바꾸고 싶은 거야. 내가 옳다고 믿고 싶은 거야. 그런데 너무나 많은 혁신이 그 스마트폰을 통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지 않으면요. 미래를 잡을 수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어린이를 키우는 일, 또 어른들이 미래를 준비해 주는 일, 이 모든 게 이 새로운 인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인류의 이름이 스마트폰 잘 쓰는 인류가 바로 포노 사피엔스예요. 사피엔스는 여러분 유발 하라리의 책 사피엔스 아시죠? 현생 인류에 대한 생물학적 학명입니다. 라틴어예요. 뜻은 슬기롭다. 왜 제가 생물학 하시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왜 호모 종족 중에 현생 인류만 사피엔스 슬기롭다는 이름을 붙였냐? 많잖아요. 호모 네안데르탈, 호모 크로마뇽 되게 많은데. 그랬더니 생존해서 번성했기 때문에 슬기롭다고 이름 붙여준 거래요. 자, 그럼 포노 사피엔스는요. 그 슬기로운 인류 중에 폰을 잘 쓴 사람. 라틴어로 포노가 폰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의 표준 인류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가 이겁니다. 실제로 볼까요? 2020년 세계 10대 기업 중에 1월 1일자로 봤더니 1, 2, 3, 4, 5등이요. 전부 포노 사피엔스 문명을 창조한 기업이 차지합니다. 애플 말할 것도 없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인데 여러분 요새 클라우드 서비스 애주어라는 게 세계 1등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어떤 거예요? 아무 데서나 접속해서 일하는 거죠. 포노 사피엔스 비즈니스 표준 플랫폼이에요. 구글하고 페이스북은 뭐로 돈 버냐면요. 구글은 유튜브,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주수입원이 전부 광고예요. 옛날엔 광고는 방송, 신문으로 하고 거기 올리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유튜브 열어놓고 와서들 노세요 그랬더니 20억 명이 매달 들어와서 놀아요. 페이스북도 인스타그램도 완전히 광고의 방식을 바꿔버렸죠. 이래서 문명을 창조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존요. 포노 사피엔스 쇼핑몰 기업. 이게 세계 5대 기업이에요. 그죠? 이게 지금 지구 경제계를 전부 이끄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아시아 1, 2등은 알리바바, 텐센트. 중국 제조나라라더니요? 아니요. 1, 2등이요. 알리바바, 텐센트 디지털 플랫폼에서 거래하고 오로지 포노 사피엔스만 상대하는 기업이 차지합니다. 여러분 이 7개 기업의 시가총액 합계가 6,880조. 근데 심지어 이게 코로나 이전이에요.
올라갈 것 같죠. 코로나가 벌어지고 났으니. 8,604조 6개월 후에 9월 달이 되니까 1경원이 남습니다. 대한민국 주식 전체 시가총액은 얼마인가 봤더니 한 2,200조 돼요. 그래서 올라서 애플 하나가 우리나라 모든 기업의 시가총액보다 높아요. 이런 말 하니까 야 자본이 전부 다냐. 맞아요. 저는 자본 얘기로 이걸 얘기한 게 아니라 요새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청년들이 주식 투자한다고 동학개미 서학개미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전 세계적으로 청년들이 주식 투자하는 게 열풍이에요. 그 이유가 폰으로 하면서 게임처럼 쉬워졌거든요. 자기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 나쁘지 않잖아요. 그럼 주식을 사는 건 어떤 걸 사요? 네, 앞으로 다 망할 거? 딱 룰은 하나예요. 앞으로 오를 거. 미래의 성장에 대한 기대가 되는 기업만 사는데 그 전 세계 청년과 전 세계 자본의 선택이 1, 2, 3, 4, 5, 6, 7 압도적으로 여기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이래서 저는 이걸 우리 청년들이 우리 인류가 선택한 정해진 미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7개 기업과 나의 마음을 표준을 맞추자는 겁니다.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고 좋은 게 있으니까 이걸 선택했겠죠. 자, 그럼 정말 저 정해진 미래가 뭘 만들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택시, 호텔, 금융방송, 유통의 표준 다 바뀌었습니다. 택시, 우버가 표준이죠. 우리만 맡고 있어요. 맡고 있는 나라 세계 5개. 우리나라, 일본,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다 괜찮은 나라죠. 그래서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제 얘기도. 그런데 전 인류의 표준과는 다른 길을 걷는 겁니다. 호텔, 에어비앤비, 알리페이, 위챗페이, 중국은 아예 무화폐 경제로 가고 있죠. 거지가 여러분 깡통에다가 QR코드 붙여놓는 나라예요. 왜? 아무도 현금을 안 갖고 다녀. 넷플릭스, 유튜브 훨씬 이제 가입자가 TV보다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아까 설문조사 보셨잖아요. 아마존이 유통 바꾸죠. 다 바꿨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도 크는 기업 봤더니 현대자동차하고 비슷한 규모가 된 게 카카오예요. 네이버, 카카오, 현대자동차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의 기업이 됐어요. 뭐 하죠, 근데 저기요? 그냥 근간이 소위 카톡이니 네이버니 플랫폼이에요. 그 가치의 기준은 또 뭘까? 그걸 의문나게 했던 사건이 배달의 민족이었죠. 여러분, 배달의 민족이 독일계 기업에 매각됐을 때 게르만 민족이다, 배신의 민족이다 얘기는 많은데 매각 가격이 4조 8천억이었습니다. 돈을 받고 이 김봉진 대표가 빠져나온 게 아니고요. 딜리버리 히어로즈라는 독일계 기업하고 똑같은 가치 기준으로 4조 8천억짜리 주식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 배달업체 주가 확 올랐겠죠. 글로벌 기업은 더 2배 올랐어요. 그럼 배달의 민족이 9조 6천억이에요. 여러분 현대중공업이 6조 5천억이에요. 그런데 우리 뭐라 그러죠? 우리 사회에서 정치인들이 얘기하기도 하지만 국민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 야 그까짓 건 3억 들여서 만들면 다 대체할 수 있어. 그랬잖아요. 지금 서울시도 하고 있죠? 아니 그러면 신기하네. 서울시가 하기 전에 기업가들이 했어야지. 10억만 들이면 10조 기업을 만드는데 이걸 왜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카카오톡도요. 야 35조 기업이야? 여러분 카톡 똑같이 만드는데 얼마 들 것 같아요? 20억이면 충분합니다. 네. 그러니까 틱톡이니 새로 나오잖아요. 그죠?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1000조 기업을 만드는데 100억만 들이면 되네? 왜 투자를 안 할까요? 우리는요, 제조업의 상식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만들면 누구나 다 쓸 거야. 광고 때리면 되지. 아니요. 진짜 어려운 게 뭐냐? 스스로 찾아오게 하는 겁니다. 왜 DH는 바보같이 이 기업에 4조 8천억을 썼느냐? 예? 공공앱으로 3억만 들이면 되지. 아니, 개발하면 됐을 걸 왜 했겠어요? 그죠? 4조 8천억 들인 이유, 한 달에 3천만 명이 찾아와서 음식을 시켜 먹게 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카카오톡을 아무리 똑같이 만들어도 4,800만 명이 로그인하게 못 만들죠. 아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여러분 유튜브 똑같은 거 만들었다고 거기 가서 그거 보실 거예요? 네.
문제는요, 스스로 찾아오게 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유도 명백합니다. 인류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삶의 공간을 옮겼습니다. 여러분, 그 출발이 음악이랍니다. 자카텔리라는 프랑스의 미래학자가요, 음악 소비 변화를 보면 미래 예측을 할 수 있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제가 생각해도 이론입니다. 왜? 가장 오래되고 보편적인 소비재죠. 그러니까 욕망이 발생해. 음악을 듣고 싶다. 어떤 분은 클래식, 트로트, 뭐 BTS 다 듣고 싶으시죠. 근데 생물학적으로 인간의 욕망이 발생하는 건 뇌의 작용이에요. 자, 이제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볼게요. 음악이 듣고 싶어. BTS의 다이너마이트. 딱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공장기처럼 쓰는 폰이 열리죠. 예. 디지털 플랫폼에 접속하죠. 접속하고 딱 검색하면 바로 나오죠. 그럼 1, 2초 만에 그 음악이 들려요. 뇌는 욕망이 발생하자마자 1, 2초 만에 음악이 나오니까 만족해요. 그럼 여러분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고 그 프로세스가 야, 이게 가장 나한테 빠른 만족을 주는구나 기억됩니다. 이게 기억되면요, 아탈리에 이론에 따르면 다른 욕망이 생겨도 그걸 그렇게 하고 싶어 한대요. 떡볶이가 먹고 싶어. 폰을 누르면 배달돼서 와. 내일 아침에 애가 학교 가는데 준비물을 안 해놨어. 열고 누르고 해놓으면 아파트에 걸려. 한 번만 경험하면요, 다 옮겨가요. 30년의 습관을 지워버리는 게 인간의 특징입니다. 뇌 작용이죠. 이걸 진화라고 합니다. 명백해요. 여러분, 모바일 뱅킹하고 인터넷 뱅킹, 폰 뱅킹 어느 게 편해요? 대한민국 국민 70%가 왜 옮겨가는지 아시겠죠? 그 얘기는요, 이게 진화의 작용이라면 절대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이후에 이거 안 하겠다는 분들까지 대거 다 몰려왔습니다. 데이터가 그걸 보여줘요. 그럼 바뀌죠. 디지털 플랫폼이 이제 우리 표준 공간이에요. NGO 활동을 하든 창업을 하든 교육을 하든 디지털 플랫폼을 기본적으로 활용하자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모든 것을 선택해서 보셨죠? 인류가 생각이 다양해지게 된 게 포노사피엔스는 아침에부터 저녁 잠들 때까지 모든 걸 내가 선택해요. 보는 컨텐츠, 내가 활동하는 거. 근데 그게 어디 남아요? 디지털 플랫폼의 흔적으로 남죠. 이걸 뭐라 그러냐? 욕망의 흔적이라고 합니다. 그 욕망의 흔적을 읽으면요,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하죠. 그걸 읽어내면 어떻게 돼요? 아, 이 사람은 뭘 좋아하고 저 사람은 뭘 좋아하는지 알죠. 그걸 프로그래머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면 AI가 쓰이는 거예요. 자, 그럼 그런 기업이 유리하겠죠? 이미 검증이 됐어요. 아마존, 넷플릭스, 유튜브, 뭐 구글 전부 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싫어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지요. 그런데 결과는 대다수는 좋아하더라. 사실 저도 생각해보면 그래요. 어디 가서 뭘 쇼핑하는데 수백만 개, 온라인 쇼핑몰은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영역만 딱 알려줘. 그것도 값싸게. 그렇게 하는 게 신뢰가 간다면 거기 선택하겠죠. 결국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거 쓰는 게 표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언가 기획을 한다 그러면요, 앞으로 NGO 사업을 기획해도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요, 이걸로 이제 우리가 후원도 받고 또 베풀기도 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AI를 써서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내게 해야 한다는 거죠. 첫 번째 코드는 그래서 어렵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죠. 어디가? 내 마음에서. 모든, 사실 저는 이제 경영 뭐 이런 걸 얘기하니까 모든 부가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유도 명백합니다. 진화의 과정이니까. 그러니 여기서부터 준비하자는 거죠. 자, 그 다음은 포노사피엔스가 어떤 인류인가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달라졌다면서요. 얼마나 달라졌는지, 근본적으로 달라졌는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포노사피엔스의 리더 그룹은 세계 5대 기업, 저기 제가 스티브 잡스, 마크 주커버그, 레리 페이지 이런 사람들을 딱 해놨어요. 또 대한민국에도 이런 문명을 창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카카오 김범수 이장, 네이버 이혜진 이장, 다음에 이재용, 뭐 NC소프트의 김택진, 뭐 이런 사람들이 요새 리더예요. 그러니까 일단 부자들은 맞아요. 더 특이한 게 뭐냐? 이 사람들이 기부를 어마어마합니다. 아마존이 올해 대박 났죠. 20만 명 신규 고용하면서
동시에 3조 기부했어요. 네, 어려운 사람 돕고. 왜 할까요? 여러분, 플랫폼 경제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누구나 똑같이 만드는 건 쉬워요. 똑같이 만드는 것도 쉬운데다가 사람들이 얘가 나쁜 짓 했어요 그러면 다 옮겨가요. 그래서 항상 뭘 필요로 하느냐? 소비자가 좋아하는 그런 것들 행동을 해야 됩니다. 네이버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카카오가 나쁜 짓을 했어. 불법을 저지르고 막 이랬다. 그럼 다른 데로 가지 뭐. 이렇게 되죠. 그리고 옮겨가는 것도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의 특징이 뭐냐? 소비자를 되게 두려워합니다. 동시에 제일 큰 특징이 하나가 지식을 공유해요. 네. 이 지식을 공유하는 새로운 문화 속에서 새롭게 성장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완전히 달라요. 상상력이 다르고 메타인지라고 내가 알아요 몰라요 하는 구별하는 능력인데 그것도 다른 친구들이 태어납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초등학생인데 코딩을 기가 막히게 해요. 야, 너 코딩 어떻게 배웠어? 제가 영재 발굴단 가서 만난 친구들인데요. 선생님이 처음에 가르쳐줬고요. 제가 너무 신이 나갖고 파봤더니 커뮤니티 가면요. 형들이 알려줘요. 뭐를? 오픈소스 구하는 거. 그걸로 프로그래밍 하는 거. 유튜브, 자기가 직접 안 가르쳐줘도 유튜브 영상을 착착착 보내주면 그거 보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얘는요. 드론 천재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드론 주정대회에서 성인을 누르고 1등을 했어. 야, 어떻게 배웠냐? 유튜브에 팁이 다 나온대요.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인공지능 드론. 드론이 날면서 얼굴을 딱 보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규현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거 하는 거 프로그래밍 하고 있어. 야, 그걸 네가 어떻게 해? 그랬더니, 교수님 모르셨어요? 구글에서 티처블 머신이라는 모듈을 제공했는데요. 그걸로는 6살 꼬마가 사과, 토마토 학습해서 인식하는 프로그램 짠 게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그걸 자기가 배워요. 그 재미나서 해. 초등학교 5학년이 강남에 엄청난 혜택 받는 초등학교인가 보다. 아니요. 익산의 용성초등학교. 14명, 전교생 14명 미니스쿨입니다. 제가 이게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경계도 없고 영역도 없고요. 스스로 학습하는 게 정말 사람을 다르게 상상력 다르게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